안녕하세요. 퓨전 360 스컬프트 강의를 맡은 김성윤입니다. 클레이쌤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스컬프트 기초 두 번째 시간. 오늘의 학습 목표는 T스플라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 두 번째는 스컬프트 워크스페이스에서 크레인 메뉴를 살펴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 7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박스, 플레인, 실린더, 스피어, 토로스, 쿼드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이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퓨전 360을 켜시고 저와 같이 화면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형태 크리에이트 폼에서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60mm인 기본적인 박스 하나를 생성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메뉴 중에 있는 쿼드볼 또 생성을 해볼게요. 쿼드볼 치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박스랑 기본적인 형태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디아미러 지름을 60mm로 맞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형태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데 살펴볼게요. 48개의 엣지와 24개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쿼드볼도 마찬가지로 48개의 엣지와 24개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지오메트리가 같은데 왜 모양이 다른지는 토폴로지,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T스플라인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토폴로지와 지오메트리로 구성되어 있고, 지오메트리는 페이시스, 엣지스, 버리시스, 면하고 모서리하고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면 4개를 선택해서 델리트해서 안쪽 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 형태가 지오메트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잘린 면은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인 형태 박스, 플레인, 실린더, 스피어, 토러스, 쿼드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하나씩 차례대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폼에서 박스, 기본적인 박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박스. 높이랑 치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있는 플레인. 플레인도 선택을 해서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랭스, 위드 다 조절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랭스, 페이스 4개든 2개든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에 있는 실린더, 제일 먼저 디아미러 설정을 해주시고, 높이 설정도 가능하고, 디아미러에 들어가는 페이스도 여기 면을 몇 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하이트에 들어가는 페이스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생성의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델에 따라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스피어, 구의 형태죠. 구의 형태도 맨 처음에 디아미러 설정해서 여러가지 면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토러스, 도너스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평면 선택하고 디아미러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페이스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보시기 바래요. 또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 메뉴 중에 쿼드볼, 아까 한번 생성을 했었죠. 면 선택해 주시고 평면 선택하고 디아미러 설정하고 해서 6가지 기본적인 메뉴. 파이프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6가지를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실린더에서 면 한번 선택을 해보고, 엣지도 선택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프트 누른 채로 엣지 선택을 해보고, 근데 엣지가 이어져 있을 경우, 연속된 엣지인 경우에는 빠르게 2번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디파이 메뉴 중에 있는 에딧 폼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거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확대하거나 뭐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변형 가능한 게 디스플레인의 매력이죠. 자, 여러분도 박스, 플레인, 실린더, 스피어, 토러스, 쿼드볼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생성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또 변형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모델링에 있는 파이프도 있지만 T스플라인 파이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까 해요. 자, 왼쪽에는 제가 먼저 파이프를 하나 생성을 해놨고, 오른쪽에는 스케치가 있는데, 자, 스케치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메뉴 중에 파이프를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처음에 파이프를 생성할 때 디스플레이 모드가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스무스 형태로 먼저 바꿔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엔드 타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스퀘어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자, 클릭해서 이번에는 스파이크 형태로도 선택을 해서 엔드 타입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오픈으로 남겨둘게요. 자, 또 세 번째 있는 탭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세그먼트 선택해서 쭉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세그먼트 면이 늘어났어요. 자, 분할선이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고, 자, 여기 보이는 그 중간에 보이는 원들을 선택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디아미러를 설정해서 늘리거나 줄여서 또 파이프의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조절이 가능하죠. 재밌는 모양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파이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디스플레이 커브 스플릿을 설정한 다음에 파이프 형태를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빨간색으로 1, 그 다음에 3, 뭐 이렇게 숫자들이 표시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 패스를 따라서 마우스를 쭉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그먼트를 또 나눌 수 있는, 스플릿 할 수 있는 점들이에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원이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파이프를 또 늘릴 수도 있고, 하나 더 선택해서 요번에도 파이프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재밌는 모양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파이프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스케치를 미리 가져왔는데, 아까 봤던 숫자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파이프를 선택을 해볼게요. 파이프 선택해서 보면은 지금 숫자들이 쭉 나타나는데, 자, 스무스 형태로 좀 바꾸고 나서 좀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팝업 창을 조금 줄인 다음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늘려서, 자, 지금 보면은 숫자 1로 나타나 있는 부분 4, 8, 3, 또 4, 그 다음에 4들이 좀 겹쳐져 있죠? 또 7번째에도 4들이 겹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이프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스무스 모드로 바꾸고, 자, 스케치가 꺼졌으니까 전구를 다시 켜고, 자, 두 번째 있는 파이프도 선택해서 만들어주고 스무스 모드로 만들어줄게요. OK 버튼 누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자, 교차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파이프 형태예요. 해서 만들어주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나는 숫자가 무엇인지 조금 힌트를 얻으셨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차로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숫자 4가 나타나죠? 4개의 교차로가 나타나 있는 지점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6번째, 7번째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교차 지점이 정확하지 않은, 교차 지점이 조금 다른 파이프의 스케치 형태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커브 톨러런스를 조금 높여서 파이프가 교차하는 형태를 좀 다르게 나타냈더니 가운데 숫자 뭐가 보여요? 6. 6개의 교차로를 지나는 면들이 보이죠? 자, OK 버튼 누르고, 자, 7번째에는 스케치. 마찬가지 교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점들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숫자 4들이 마구 겹쳐져서 보이는데 이번에도 커브 톨러런스를 조금 높여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숫자 8이 안에 콕 박혀서 나타나 있어요. 8개의 교차로가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지점들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커브 톨러런스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형태들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성을 해보시고, 자, 7번째 있는 파이프, 요거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면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바디 7로 되어 있는데, 자, 컨버트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B랩으로 넘어갈 때, 자,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바디 8이 생기면서 패치 모드에서 볼 수 있는 서페이스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쵸? 자,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파이프 6, 바디 7에서 바디 8으로 넘어가는 거 잘 보셨죠? 자, 다시 이 파이프를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하면서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까 해요. 자, 크리에이트 메뉴 중에 파이프 다시 선택을 해서 이번에 스무스 모드로 하고 커브 톨러런스를 맨 처음에 있던 설정대로 0.000001mm로 설정을 해주시고 크게 확대해서 보면 파이프가 생성은 됐는데 여러가지 면들이 겹쳐 있는 게 볼 수 있죠. 이번에도 컨버트를 해서 넘길 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돼요.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 나타났을 때 그냥 클로즈 버튼 눌러서 에러 메시지 없애버리는데, 자, 에러 메시지 나타났을 때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T스플라인에서 겹쳐 있는 잘못된 형상들을, 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파이프 다시 한번 생성해서 아까처럼 커브 톨러런스를 높여서 파이프를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에러를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법이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닌데, 자, 아까처럼 면이 집혔을 때, 많이 꼬였을 때 이런 식으로 커브 톨러런스를 높이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자, 서페이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폼 해가지고 폼 형태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에러 중에 하나예요. 늘리고 줄이고 다 좋은데 저렇게 면들이 찝혔을 때 어떻게 에러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 시간 재미있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클레이킴이었습니다.